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탁 막걸리 그 상표 소송, 영탁 씨하고의 상표 소송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탁 씨는 다들 아시죠? 예. 슈퍼스타예요. K트로트계에서 임영웅이 거의 뭐 원탑이면 그 다음 그레이드로 영탁 씨를 뽑을 수 있을 만큼 탑스타입니다. 독보적인 스타입니다. 이분하고 이제 영탁 막걸리 예천 양조에 이분의 이름을 빌려 쓰고 홍보 모델로도 썼던 영탁 막걸리랑 이 상표권 소송 분쟁이 있었는데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 뭐 보도자료 나온 거를 간략하게 이제 읽어드리면 예천 양조가 허락받고 대가 지급했다고 오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영탁 씨가 이겼습니다. 영탁 씨가 이겼고 그러니까 지금 영탁 씨하고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영탁 씨하고 허락받고 대가 지급하고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특수 관계에 의해서 영탁 막걸리가 생산 판매 된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쓰지 마라. 이거 일단 이겼고 그다음에 제품 폐기 청구는 각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탁 씨 쪽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영탁 막걸리 유통에다가 나가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 그거 다 폐기해 달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이미 이제 손을 떠났고 이 예천 양조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각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탁 씨가 예천 양조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일부라고 표현을 한 게 이 제품 폐기 청구는 각하됐기 때문이고요. 이러면은 2차, 3차 소송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천 양조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하고 데미지를 최소화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어쨌든 보도자료, 홍보자료가 계속해서 나와야지 소송이든 뭐든 이 큰 회사가 아니에요. 이름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또 되게 가면은 이분의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소송을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탁 씨하고 영탁 막걸리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이제 법원 명령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오타입니다. 막걸리 제품 생산, 양도, 대여, 수입, 광고에 표시하면 안 된다. 쓰지 마라. 그리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해라. 이거는 이제 이미 제조한 제품은 공장에 있는 거, 예천양조 공장에 있는 거, 혹은 물류 창고에 있는 거, 이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재고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 지속 사용 시 허락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영탁 씨가 있고 영탁 막걸리 분야는 명확하게 틀립니다. 막걸리는 F&B라고 그러죠. 음료, 식음료 사업이고 영탁 씨는 엔터테이너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면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원체 커요. 영탁 씨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간첩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왕십리 CGV에 가면은 영탁관이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표권의 이제 분쟁은 선사용주의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 영탁 씨 이름이 일단 엔터테이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영탁 막걸리랑 과거에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영탁 막걸리라는 걸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탁 막걸리가 원조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지금 쓰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이거는 뭐 명확히 상표권 침해고, 그리고 분야가 틀리다라고 해서 뭐 상표권 침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영탁이라는 이 가수, 이 원조 영탁 씨가 너무 막강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해외 사례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랑 맥슬립이라는 이 여관 상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맥슬립이라는 여관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가 이미지고 여관 사업 분야도 틀려요. 근데 상표권 소송에서 맥슬립이 패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맥도날드라는 상표의 지배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탁 씨의 파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내준다, 브랜드 파워를 나타내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막걸리가 이제 출시되고 나서 예천 양조가 사실 좀 득을 봤어요. 전년 대비 4.3%나 매출 증가하면서 한 약 50억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생각해 볼게. 영탁 씨가 굉장히 파워풀한 브랜드 엔터테이너인데, 이 예천 양조라는 회사가 매출 50억이면은 작은 회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이트 진로, 뭐 카스 이런 거 만드는 F&B 시장에서의 초강자였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매출 50억 하는 회사에서 광고 비용을 쓰는데, 영탁 막걸리 광고 비용을 쓰는데 기껏 해봤자 얼마 썼겠습니까? 예, 매출 꼴랑 50억 하는데. 근데 화이트나 카스 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탁 씨가 지금 굉장히 막강하신 분이고, 이때 계약할 때도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지만은 이분의 인지도 이상의 광고비를 만약에 화이트가 썼다. 뭐 1년에 극단적으로 뭐 100억 뭐 한 1000억, 정말 심하게 1000억을 썼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이 광고비 써서 화이트가 영탁을 띄워줬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예. 이 분쟁,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거 산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갖다 퍼붓고 마케팅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근데 예천 양조가 그러기에는 너무 약하다, 너무 작다. 예, 너무 작다. 근데 어쨌든 이 영탁 씨의 득을 예천 양조는 많이 봤어요. 소비자가 뽑은 올해 브랜드 대상도 그에 받았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하며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 흡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 그러니까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에다가 갖다 붙이고 팔게 되면은 가수 영탁 씨의 이미지 굉장히 좋잖아요. 이분 뭐 팬들도 그렇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가고, 여러 가지 막걸리가 있을 때 영탁 막걸리가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고, 고객이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별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수 영탁하고의 혼돈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식재산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예천 양조가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 IP, 지식재산 쪽에 전문 인력도 없을 거예요. 너무 모르고 처음부터 대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좀 많이 남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서두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예천 양조가 노려볼 만한 거는, 영탁 막걸리는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예천 양조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띄우는데, 예, 혹은 이제 후속 제품의 브랜드를 노출하고 띄우는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영탁 씨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이 사업 분야, 특히 이제 F&B, 이 막걸리 시장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몰라서 IP, 지식재산, 이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영탁 씨의 브랜드 파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높아져요. 이분이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경제 활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보면은 아마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유튜버 김기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